안녕하세요. 리인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AWS에서 AI/ML 전문 수석 솔루션스 아키텍트 역할을 하고 있는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한국어를 듣게 될 줄 모르셨죠? 아마 좀 편하게 한국어 세션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AWS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스타트업이 어떻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은 업스테이지의 이활석 CTO와 미리디의 김희규 CTO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션은 먼저 생성형 AI의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AWS 서비스를 활용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낸 두 스타트업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구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파괴적인 혁신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생성형 AI의 핵심 요소로는 데이터와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AI의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드는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AI의 두뇌라고 할 수 있고요. 각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보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컴퓨팅 파워와 도구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조화롭게 결합이 될 때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생성형 AI 서비스를 탄생시킬 수 있는 것이죠. 데이터의 확보는 생성형 AI와 함께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품, 고객, 금융거래 또는 가격이나 의료 데이터와 같은 정형 데이터 위주로 우리가 신경을 썼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미지, 문서, 그리고 비디오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도 적극적인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데이터의 차별화를 위한 생성형 AI의 주요 활용 사례를 보면 기존의 정형 데이터의 정합성을 맞추거나 또는 이미지하고 비디오에서 메타 정보와 같은 것들을 추출해서 데이터화하는 사례들, 그리고 부족한 데이터, 특히 결함 데이터와 같이 우리가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한 데이터에서 특히 결함이 발생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에서 우리가 합성 데이터를 생성해서 모델의 학습 데이터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이런 일들을 생성형 AI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도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 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도 데이터가 서비스의 차별화를 만들 수 있는 배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AWS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시대에서는 데이터를 벡터로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WS는 이러한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데이터 저장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벡터 형태의 데이터의 검색과 그 다음에 검색을 통해서 오픈서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DB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기존 방식 외에도 그래프 형식과 같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등의 각 서비스들이 고객의 특정 사용 사례와 요구사항에 맞게끔 선택하고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벡터 검색 기능은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픈서치 서비스 외에도 오로라, 포스트그레스QL 등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WS의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고객분들이 두 가지 주요 플랫폼으로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 베드락으로서 엔트로픽스나 AI21 랩스, 메타, 스테이빌리티 AI 등 업계 최고의 AI 기업들로부터 개발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서버리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점프스타트를 활용해서 업스테이지와 LGI 연구원, NC소프트 등의 다양한 모델 제공업체의 생성형 AI 모델,
그 외에 데이터 전처리 모델 등을 서버 기반으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WS의 다양한 고객과 파트너사의 서비스를 API 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활용하는 고객분들은 데이터 처리부터 모델 활용, 그리고 추론까지 심리스하게 워크플로우를 구성하여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 프로젝트를 AWS 생태계 안에서 신뢰성 있고 원활하게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생성형 AI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직접 답변을 하는 단순한 구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두 번째는 RAG라고 불리우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방식이 여기에 한 단계 발전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식 저장소나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더 정확하고 맥락에 맞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이전트 방식은 더욱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가능하게 합니다. 생성형 AI 모델이 다양한 역할자의 사고와 검토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최종의 답변의 품질을 높이는 방식인 것이죠.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고 더욱 정교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생성형 AI가 단순한 질의응답의 도구에서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생성형 AI의 활용 방식을 복잡한 코드 작성 없이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는 아마존 베드락의 플로우즈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것입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베드락 플로우즈에서 기본적인 워크플로우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플로우즈의 인풋에서 시작해서 최종 답변을 얻기까지 그 생성형 AI를 통해서 우리가 가운데 모델이 답변하는, 생성하는 노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실제 출력 예시를 볼 수 있는데 한국의 미슐린 스타 요리사를 설명해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으로 모델이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답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모델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경우나 모델이 학습한 특정 시점 이후의 내용이라면 환각현상과 같이 정확도가 낮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RAG 워크플로우를 구성해 봤습니다. 앞서 보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아마존 베드락의 지식 기반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RAG를 구현해 본 사례입니다. 특별히 올해 화제가 되었던 흑백 요리사의 일부 요리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지식 저장소에 제가 미리 포함을 시켜서 넣어놨고요. 화면 왼쪽에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기존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프롬프트 노드를 베드락 지식 기반 노드로 대체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드는 사용자의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지식 저장소에서 검색해서 모델의 답변 생성에 활용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실제 출력 결과를 보시면 흑백 요리사의 심사위원이었던 안성재 셰프의 이름도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검증된 정보를 기반으로 응답을 생성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앞서 RAG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면 왼쪽을 보시면 기존의 질문 답변 프로세스에서 검토 에이전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노드가 기존 대비 두 가지 정도가 추가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답변 검토 에이전트로 초기 답변의 품질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종 답변 에이전트로 검토 결과를 반영해서 더욱 정제된 최종 답변을 생성하는 것이죠. 오른쪽에 출력 결과를 보시더라도 단순한 답변이 아닌 체계적으로 검토된 보완된 답변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에이전트 방식으로 답변의 정확도와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그런 효과적인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베드락 플로우즈는 여러 방식으로 구현하는 예시들을 보여드렸는데 베드락 플로우즈는 참고로 얘기하면 파이썬 외에도 자바와 같은 다양한 언어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생성형 AI의 발전 방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단순 질의응답으로 줄을 이뤘는데 이후에는 RAG 기술이 도입되면서 응답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복잡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에이전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한 파인 튜닝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인 튜닝을 활용하면 비록 학습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은 하지만 각 단계의 모델 성능을 개선하면서 추론 과정에서의 긴 템플릿을 파인 튜닝을 통해서 줄일 수 있기에 비용 효율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또 많은 기업이 이러한 방식을 지금 현재 적극 검토하거나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AWS에서 대표적인 파인 튜닝 개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아마존 베드락을 통한 방식입니다. 엔트로픽이나 아마존 클라우드, 그 다음에 메타 등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API 레이어를 간단한 파인 튜닝으로 활용해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입니다. 이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분산학습 방식 환경을 제공해서 컴퓨팅 노드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져와서 학습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이지메이커 하이퍼팟인데요. 대규모 분산학습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헤드노드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작업 관리와 높은 확장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각 서비스는 고객의 요구사항과 사용 사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고요. 간단한 파인 튜닝부터 대규모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하는 것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형 AI 서비스가 파인 튜닝 모델부터 그 다음에 통해서 더 높은 품질의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그 개선된 서비스는 다시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이는 더 많은 사용자의 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증가된 사용자로부터 우리는 더 많은 상호작용의 데이터와 피드백을 얻게 됨으로써 이는 다시 모델 개선에 굉장히 귀중한 학습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를 위한 통합적인 데이터 레이크 구축이 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요.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 환경에서 정제된 데이터는 다시 모델 파인 튜닝에 활용되어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가면서 서비스하고 모델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AWS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는 완벽한 클라우드 인프라와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AWS와 함께 생성형 AI 분야에서 파괴적인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두 고객사의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처리부터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업스테이지 사례와 RAG와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혁신적인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뮤디디 사례입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생성형 AI가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례 발표자는 업스테이지의 CTO이신 이활성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업스테이지의 이활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일들을 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B2B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B2B라는 거는 기업이 AI를 사용을 하실 때 저희가 정말 사용성이 좋은 그런 AI를 납품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AI를 쓴다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업무 층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에서부터 이렇게 쭈르륵 봤을 때 사실 밑에까지 다 돼줘야 여러분들이 업무에 쓰실 때 정말 쓸만한 그런 AI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 그 첫 번째 바틀렉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업무에 사용하실 때 참조하시는 여러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문서나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거를 AI에 아직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큐먼트 AI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큐멘트 AI를 통해서 이제 AI가 어떤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뭐 분석이 되거나 디시전 메이킹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추천 같은 걸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지금 이제 LLM으로 이제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업계의 기대감이라서 저희 또한 이제 LLM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서비스부터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드려보면요. 저희 업스테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제 다큐멘트 AI는 여러 비정령 데이터들을 이제 정령화로 바꾸는 그런 작업에 현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장표는 이제 다큐멘트 AI가 기술적으로 어떤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예전에 이제 OCR이라고 불렸던 그런 태스크를 많이 하셨죠. 이미지에 있는 글자를 이해하는 거. 근데 사실 이해가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한다기보다는 이런 글자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명함 같은 사례에 보면 뭐 업스테이지라는 영어 글자가 나왔을 때 UPSTAGE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지 이 업스테이지가 회사명이다 이런 의미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웠는데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뒤에 이제 자연어 처리 모듈인 이제 인포메이션을 익스트랙션 하는 그런 자연어 처리 엔진까지 붙어줘야 꽤 쓸만한 그런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 키밸류를 뽑는 저런 자연어 처리까지 포함해서 이제 다큐멘트 AI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을 좀 더 계속 고도화를 하려다 보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글자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사실 사람도 문서를 보면 문서의 구조 정보도 꽤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이게 뭐 볼드체로 큰 폰트로 위에 있으면 이거 문서 제목인가 보다 이런 것도 의미를 파악하는데 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좀 요구되고 있는 그 사항이 뭐냐면 문서의 구조 정보도 같이 알고 싶다. 예를 들면 이 글자들은 피규어의 캡션이다. 여기는 테이블에 있는 글자다. 여기는 본문이다. 뭐 여기는 페이지 번호다. 이런 메타 정보까지 같이 뽑아주기를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기술들로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이제 고객사들이 여러 도메인 섹터에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업계 쪽을 저희가 많이 타겟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여러분들 이제 실손보험 청구하실 때 문서 많이 내시죠? 그러면 한 10종 이상 문서들을 내면 백단에서 어떤 작업이 있냐면 그 문서 종류를 구분은 하고 각 문서별로 필요한 키밸류를 사람이 보고 이제 타이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타이핑된 정보가 DB에 쌓이게 될 거고 그 DB를 분석을 해서 보험 청구를 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를 할지 이런 프로세스로 사실 보험 청구가 진행되는데 이 프로세스 전체를 자동화한다고 해보셨을 때 앞단에 해당되는 것도 보시면 문서 분류부터 자동화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키밸류 추출부터 자동화돼야 되겠죠. 그 다음 뭐 디시전 메이킹이 되겠죠. 이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플로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다큐멘트 AI가 커버하고 있는 건 문서 분류랑 키밸류 추출까지는 완벽하게 자동화가 되어 있고 그 성능이 이제 사람의 성능보다 뛰어납니다. 사람의 성능이 절대 100%가 아닙니다.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100%가 아닌데 저희 업스테이 솔루션이 이제 실제로 내부에서 숙련된 작업자보다 성능이 더 좋게 돼서 이제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큰 보험사들은 저희 회사 솔루션을 다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기술을 도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단순히 인건비 대체 정도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 AI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함에 있어서 제일 앞단의 문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사실 뒷단부터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 보험사에서는 저희 다큐멘트 AI 솔루션을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시간이 없어서 처리 못했던 모든 문서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정령 데이터들을 다 정령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분석도 사람이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해내신 게 뭐냐면 기존 10년 데이터를 다 DB화해서 사람이 분석을 해서 새로운 암보험을 이제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 인건비 대체보다 더 큰 밸류를 고객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다큐멘트 AI를 한국 여러 시장을 통해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LLM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LLM을 이 상품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연어 처리 엔진을 만들 때 태스크별로, 언어별로 다 다른 모델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뭐 요약 모델 따로, 한국어 요약 모델 따로, 뭐 일본어 요약 모델 따로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LLM이라는 기술은 이 모든 태스크, 모든 언어를 한 모델로 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 개발 효율성을 가져다 주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산업적으로 굉장히 현재 크게 임팩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LLM을 이제 업무에 실제로 쓰신다라고 했을 때는 LLM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환각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이제 환각은 그럴싸한 거짓말을 한다는 게 이제 그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이제 B2B에서는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업무에서 사용하시는 데이터를 LLM이 알고 있으면 훨씬 본인이 업무를 할 때 맥락도 잘 이해하고 도움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LLM을 고객사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훨씬 더 환각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뭐 파인 튜닝을 하든지 뭐 컨티니드 프리트레이닝 하든지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만들고 있는 솔라라는 이름의 LLM은 사실 고객사 데이터로 학습을 한다라는 맥락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희 솔라 미니는 좀 작은 모델이에요. 한 10빌리언 정도의 크기의 모델인데 범용성으로 쓰기에는 좀 떨어져요. 이제 작은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데 고객사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했을 때의 그 이후의 결과를 보면 다른 그 어떤 오픈소스 혹은 GPT-4o 미니보다도 파인 튜닝 결과가 훨씬 좋은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 모델을 만들 때 의도한 바였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성능을 비교하는 게 다 GPT-4 레벨의 모델들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사분들이 이미 눈높이가 다 GPT-4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3.5보다 좋아요 이러면은 별 돈을 안 내세요. 그래서 저희가 파인 튜닝 후에는 다 GPT-4보다 이제 넘어가는 사례들이 실제 고객 사례들이 이제 보이게 되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쓰는 용처에 있어서 한해서 GPT-4보다 성능이 좋고 사이즈가 10빌리언이어서 인퍼런스 코스트도 훨씬 적다라고 하면 사실 안 쓸 이유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저희 지금 업스테이지가 한국에서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로톡으로 알고 계시는 변호사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업체인데 이제 법률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업체입니다. 그러면 그 로톡에서 저희가 법률 관련 데이터를 받아서 한국어 법률 도메인 특화 모델을 만든 사례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단순히 파인 튜닝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법률 데이터에 지식을 넣기 위해서 프리 트레이닝도 좀 더 많이 했고 태스크에 맞춰서 파인 튜닝을 했더니 법률 도메인 특화 한정에서 이제 한국어 변호사 시험이 이제 GPT-4보다 성능이 좋았고 한국어 법률 도메인에서 요약을 한다든지 뭐 Q&A 제너럴한 Q&A를 한다든지 이런 태스크에 대해서도 이제 GPT-4보다 성능이 좋은 경우를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쓰는 목적에 맞췄을 때의 성능이 어떠냐가 고객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데 그때 저희 솔라 모델을 학습을 좀 더 하시면 충분히 이렇게 GPT-4보다 좋은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솔라 미니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그 언론사와도 저희가 했는데 또 비슷한 결과입니다. 이제 GPT-4 미니보다 이제 파인 튜닝을 같이 하더라도 저희 솔라 미니를 사용했을 때 훨씬 성능이 좋은 경우가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 소개드릴 건 솔라 프로입니다. 솔라 미니가 10.7B인데 요즘 이제 오픈 소스나 여러 가지 기술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좀 사이즈로 인해서 생기는 좀 제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그거를 점프업하기 위해서 솔라 프로라고 이제 20빌리언짜리 모델이 22B 정확히는 22빌리언의 모델이 이제 이번 주에 릴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왜 22B냐라고 하면은 싱글 GPU에 딱 들어가기 위한 최대 크기를 저희가 22빌리언 정도로 봤어요. 그래서 항상 인퍼런스 코스트나 파인 튜닝 코스트에 이제 민감해 하시기 때문에 단일 GPU에서 구동하기 때 가장 높은 지능을 가진 LLM을 저희가 만든다면 이걸 또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성능 향상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처음에 저희가 영어 버전을 릴리즈했을 때 이제 70빌리언 언더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이 나왔고 이번 주에 릴리즈될 모델은 다국어 버전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일본어 다 잘하고요. 이제 써보시면 아마 30빌리언 내에서는 꽤 쓸만한 모델이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으니까 꼭 테스트해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모델들을 만들 때 저희가 이제 AWS의 세이지메이커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프리트레이닝 한다는 건 엄청난 GPU 코스트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 이 GPU 실험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하느냐가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이지메이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수많은 실험들에 대한 관리, 이런 편의성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훨씬 비용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었고요. 그게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체감적으로 이제 세이지메이커를 쓰기 전후를 비교하면 한 10배 이상 이제 비용 효율이 발생했다라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을 정도로 세이지메이커를 통한 이제 학습은 굉장히 저희 회사 입장에서 비용 효율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꽤 많은 GPU를 동시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이제 GPU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험이 멈췄다가 이 GPU를 다시 살려서 다시 재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비는 기간이 최소화가 돼야 저희 회사 입장에서 개발 기간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지메이커를 쓰게 되면 이런 재학습 시간을 줄이기 위한 여러 기능들도 제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비용을 아끼면서 모델을 학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B2B에서 환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로 LLM을 학습하는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고객이 사용하시는 데이터를 검색 기반으로 레그 형태로 이제 가져다 쓰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로 이제 쓰시게 되면은 제일 좋은 그 이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답변을 생성을 할 때 레퍼런스 문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서에 기반을 해서 답변을 했는지 저렇게 레퍼런스 링크들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답변을 이제 사용자가 쭉 보다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그 레퍼런스 문서를 가서 이 문서에 있는 이 문구를 가져다 왔네, 혹은 잘못 가져다 왔네, 이런 환각에 대한 판단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이랑 이제 기자들 대상으로 하는 뉴스 검색 서비스를 구현을 할 때 이런 레그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그 시스템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모듈이 뭐냐면 앞에서 나왔던 문서 데이터를 벡터DB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임베딩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임베딩 모델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연어 처리 태스크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어 처리 태스크를 잘하는 임베딩 모델을 저희 솔라 미니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해서 했더니 굉장히 좋은 성능이 다시 한번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픈 AI 임베딩 모델을 많이 쓰시는데 영어도 좀 더 성능이 좋고요. 특히 한국어나 일본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프리트레이닝 단에서 넣었기 때문에 그 성능 갭이 훨씬 큼을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레그 파이프라인을 이미 구성하셨다면 임베딩 모듈만 저희 업스테이지 걸로 바꿔도 저희 경험상 엔드-투-엔드 성능이 한 10% 이상은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더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고객사에 있는 많은 데이터를 LLM이랑 연동을 시키고 싶은데 때로는 많은 데이터가 종이로 되어 있어요. 때로는 이제 스캔된 이미지로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도 LLM으로 연동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큐먼트 AI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보유한 OCR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다큐먼트 펄스 이렇게까지 연결을 시켜서 임베딩 모델이랑 연결을 시키면 LLM이 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모듈 중에 하나가 이제 다큐먼트 펄스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문서 이미지에서 문서 구조에 대한 메타 정보를 뽑아내는 엔진이 이제 다큐먼트 펄스인데요. 이 다큐먼트 펄스 엔진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다큐먼트 이미지가 있으면 얘를 그냥 HTML로 바로 컨버팅이 가능하다, 혹은 마크다운 형태로 컨버팅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마크다운을 그대로 LLM에 넣는 거기 때문에 LLM이 훨씬 더 잘 알아듣습니다. 만약에 그냥 텍스트만 넣게 된다면 저런 테이블 구조에 대한 정보가 다 깨지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얘를 마크다운으로 그대로 변형시켜서 넣어주면 LLM이 훨씬 더 잘 알아듣기 때문에 여러분들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 다큐먼트 파스에 해당되는 이 태스크가 요즘 젠 AI에서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빅테크들은 다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업스테이지는 4년 넘게 지금 이 다큐먼트 AI 쪽을 파고 있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성능을 비교해봐도 언어에 상관없이 이제 다큐먼트 펄스 태스크에 한해서는 정확도도 제일 높고 추론 속도도 제일 빠른 모델을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그 특히 쓰실 때 이런 다큐먼트 파스 엔진을 사용하시게 되면 정확도가 이제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고요. 또 도움되는 방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큐먼트 파스로 이제 HTML 형태로 떨궈놓은 이 데이터들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LLM이 더 많이 성능이 올라가는 경우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측면에서 이 다큐먼트 파스 엔진을 쓰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자신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엔진들은 현재 다 세이지 점프 스타트에 있으니까요. 아주 빠르게 데모를 해보실 수 있으시니까 꼭 한 번씩은 테스트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저희 회사가 이제 다음으로 생각하는 계획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언어 확장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영어, 한국어가 메인이고요. 그 다음 저희가 일본어로 확장하고 있고, 다음은 이제 태국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 확장을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소외되는 언어들 위주로 조금씩 저희가 확장을 해서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언어만 특화시키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도메인 특화 모델들도 만들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어, 영어에 한해서 뭐 법률 특화 모델, 헬스케어 특화 모델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또 언어를 확장한다면 일본어 기준으로 해서 법률 특화 모델, 뭐 헬스케어 특화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쭉 나오게 될 거고, 이것 또한 이제 점프 스타트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요즘 LLM 모델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내가 법률 도메인 회사다, 법률 케이스가 있다, 그리고 한국어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한국어 법률 특화 모델이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으로 시도해 보실 법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 회사가 멀티모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멀티모달이라고 하면 텍스트 도메인 말고 이미지나 음성 같은 여러 다른 데이터 도메인도 다루는 건데, 저희가 자연스럽게 다큐먼트 이미지도 다루고 있고 텍스트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동시에 다루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다루지만 범용성이 아니고 다큐먼트 이미지에 특화된 멀티모달 모델을 현재 개발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쓰실 때 뭐 예를 들면 사진에 기린이 몇 마리 있어요, 이런 걸 잘하는 모델은 뭐 필요 없잖아요. 내가 들고 있는 이 문서 이미지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시라고 저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닥비전이라고 부르는 멀티모달 모델은 아마 내년 중에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봐도 일반적인 다른 모델보다는 그 다큐먼트 이미지 한에서는 가장 성능을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회사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 회사 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부스에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현재 대기 중이니까 더 자세한 얘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저의 발표를 마치고,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사례 발표자이신 미리디의 CTO 김희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리디에서 미리 캔버스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김희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미리 캔버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미리 캔버스를 써본 분도 많이 있으시리라 기대하는데요. 미리 캔버스는 웹 기반의 디자인 툴입니다. 총 가입자 수 1,500만 명, MAU 230만 명,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가 5천만 개 이상 등록되어 있고요. 지금도 디자인 허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디자이너들이 만든 다양한 템플릿을 이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올인원 플랫폼입니다. 미리 캔버스에도 젠 AI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화된 추천 기능을 제공하고요. LLM을 이용해서 내용을 생성하거나 자체 모델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생성하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모델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혹은 배경을 제거하고 업스케일을 하거나 확장된 빈 공간에 채워주는 아웃페인팅 같은 기능들도 현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소개해드릴 기능은 AI 프레젠테이션 생성 서비스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처음부터 만든다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죠. LLM을 이용한 GPT 같은 LLM을 이용해도 내용은 쉽게 생성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시각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주제만 입력하면 자료를 조사해서 내용과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것을 적절한 템플릿에 맞춰서 배치해주는 그러한 프레젠테이션 생성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미리 캔버스에 있는 기능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작성하기 원하는 주제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본 예제에서는 종이책과 전자책의 장단점 비교라는 주제를 입력했습니다. 주제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개요가 생성이 되고요. 생성된 개요는 자유롭게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템플릿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앞서 생성된 개요와 선택된 템플릿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생성된 결과물입니다. 꽤나 그럴듯하죠? 네, 주제와 거기에 맞는 내용과 각 내용에 맞는 이미지가 잘 맞게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선택한 레이아웃에 맞춰서 적절히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최종적인 상태는 아니겠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약간의 수정을 가한다면 훨씬 고품질의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빠르게 생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키텍처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생성 요청을 보내면 상태 관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DB에 저장하고 그 요청을 아마존 베드락에게 텍스트 생성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요청 과정은 비동기로 동작하기 때문에 즉시 클라이언트에게 API 응답을 반환하고요. 이후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일정 시간 간격으로 폴링하며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베드락에서 텍스트 생성이 끝나면 서버에게 결과를 반환하고요. 서버는 추가적인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이미지 서버에게 이미지를 생성을 요청하고 생성된 모든 결과를 다시 DB에 저장을 합니다. 이후에 클라이언트에서 해당 결과를 받아가서 결과를 디스플레이하게 됩니다. 다른 기업들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 저희도 세 가지 LLM 모델을 모두 한 번에 같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 결과 엔트로픽 클로드 3 소넷 모델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자연어 이해와 처리 능력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요. 문장 구성의 일관성과 문체적 정확성이 뛰어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훨씬 사람이 쓰는 언어에 유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거 개발할 당시에는 클로드 3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3.5 모델이 나와서 업그레이드해서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백엔드가 스프링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스프링 AI를 이용해서 아마존 베드락과 아주 손쉽게 연동할 수 있었고요. 당시에는 랭그래프를 쓰진 않았었지만 현재는 서비스 워크플로우 관리와 데이터 소스 업로드를 위해서 랭그래프를 활용하여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과정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가 입력한 주제에 맞춰서 목차를 생성하는 프롬프트, 그 다음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템플릿에 맞는 페이지를 선택하는 프롬프트, 마지막으로 앞서 생성한 목차와 사용자가 선택한 페이지에 맞춰서 내용과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날리게 됩니다. 네, 첫 번째 목차 생성 프롬프트입니다. 이 프롬프트에서는 주어진 토픽에 맞춰서 몇 장의 슬라이드를 생성할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페이지의 타이틀은 무엇이고 상세의 내용을 기록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제목을 완벽한 세계 여행을 위한 가이드라는 주제로 생성을 요청을 했고요. 8장의 슬라이드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페이지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사용자가 선택한 템플릿은 총 18장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서 1단계에서 생성한 목차 정보는 8장의 페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칭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칭에 앞서서 각각의 템플릿 페이지의 특성을 저희가 미리 정의해 두었습니다. 각각의 페이지가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템플릿 페이지의 레이아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1단계에서 생성된 목차 정보와
각각의 레이아웃의 정보를 프롬프트에 전달하여 매칭하도록 프롬프트를 날렸습니다. 그 결과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8장의 슬라이드가 각각 잘 매칭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각 페이지별 내용과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인데요.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예시에서는 소 주제에 맞춰서 4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단락마다 4개의 이미지와 거기에 맞는 4가지의 텍스트를 생성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프롬프트를 만들었는데 1단계에서 만든 목차 정보와 각 레이아웃을 설명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상세 내용을 생성하도록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목적지 선택하기라는 주제에 맞춰서 4가지 항목이 잘 생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함께 만들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이는 저 영어로 된 프롬프트를 그대로 이미지 서버에게, 비전 모델에게 전달하여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이고요. 목적지 선택하기라는 주제에 맞춰서 4가지의 제목과 그리고 각각 그에 맞는 이미지가 잘 매칭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 비전 모델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 당시보다 훨씬 고품질의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프롬프트 체이닝이라는 기법을 도입을 했는데요. 프롬프트 체이닝은 복잡한 작업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한 번의 프롬프트로 전체 결과를 생성하도록 개발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많아지면은 토큰 리밋에 걸려서 더 이상 생성할 수 없는 문제가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엔트로픽에 요청을 해서 토큰 리밋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는데요. 저 개발할 당시에는 토큰 리밋이 4,000이었고 지금은 물론 8,000으로 늘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페이지가 많아지면은 같은 문제에 봉착할 거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AWS의 SA 분께서 저희에게 프롬프트 체이닝이라는 기법을 소개를 해주셨고 이 기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반적인 LLM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체인 오브 소트 프롬프팅이라는 기법을 저희도 적용을 했고요. 1단계에서 생성된 프롬프트의 결과물을 2단계 프롬프트에 전달을 하고 2단계 프롬프트의 결과물과 1단계 프롬프트의 결과물을 다시 3단계 프롬프트에게 전달하는 체인을 완성했습니다. 이 기법을 통해서 3단계 페이지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토큰 리밋 없이 계속해서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AI 프레젠테이션 생성 기능은 여태까지는 원래 저희 유료 계정에서만, 유료 요금제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무료 요금제에서도 쓸 수 있도록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횟수가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한 번씩 뮤직 캔버스에 들어가셔서 이 기능을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템플릿 추천 챗봇 서비스입니다. 저희 뮤직 캔버스가 가진 강점은 다양한 템플릿이에요. 템플릿이 굉장히 많은데 템플릿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작 고객들은 템플릿을 찾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챗봇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게 했고요. 그 결과 벡터 검색을 통해서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디자인 템플릿을 추천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아마존 베드락을 통해서 뮤직 캔버스가 가진 모든 템플릿 썸네일 이미지의 특성을 추출하여 텍스트로 변환을 합니다. 변환된 텍스트는
텍스트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벡터로 변환하고요. 변환된 벡터는 다시 벡터 DB에 저장이 됩니다. 앞서 업스테이지에서 임베딩 모델만 바꿔도 성능이 나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배치 작업을 통해서 모든 썸네일을 벡터로 다 변환해두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고객이 챗봇과 대화를 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원하는 템플릿에 대한 정보를 DB에 계속 저장을 해두고요. 그러다가 챗봇이 이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그 문장을 모아서 동일한 텍스트 임베딩을 통하여 벡터로 변환하고 그것을 벡터 DB에게 유사도 검색을 통하여 반환된 결과를 돌려주는 프로세스입니다. 구현 상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특성을 추출을 해야 하는데요. 템플릿 썸네일의 색상이나 분위기 등을 묘사하라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로드 3 모델에게 전달했고요. 그러면 클로드 모델이 그 특성을 파악하여 텍스트 형태로 출력을 합니다. 이 당시에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가 원래 오픈AI의 GPT-4 모델로 개발을 이미 진행 중이었어요. 근데 올 3월 초에 엔트로픽에서 클로드 3 모델을 발표를 했고요. 그 기사가 나자마자 그 당일날 저희 개발자가 엔트로픽에 가서 API 키를 받아와서 저희가 쓰던 동일한 프롬프트를 날려서 두 개를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샘플링을 하여 구글 시트에 쭉 정리해서 슬랙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봤더니 클로드에서 추출된 텍스트의 결과물이 훨씬 좋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PT가 만든 문장은 조금 더 AI스러웠고 클로드가 만든 문장은 마치 사람이 묘사하는 것처럼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리고 사용 요금은 절반 이하로 GPT에 비해서 저렴했고요. 그 클로드 3의 상위 모델인 오퍼스 모델이 있었지만 굳이 오퍼스까지 쓰지 않더라도 소넷 모델만으로도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클로드 3 모델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즉시 모델을 교체를 결정을 해서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AWS의 어카운트 매니저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클로드의 새 모델이 나왔는데 한번 써보세요라고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이미 비교 검토 다 끝냈고 클로드가 더 우수하다고 판단해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라고 해서 AWS에서 살짝 난리가 났었다는 그런 후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엔트로픽이 클로드 3 모델을 발표하고 저희가 3주 뒤에 챗봇 서비스를 상용화했고요. 출시를 했었고요. 아마 저희가 클로드 3 모델을 상품화한 거는 가장 빨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추출된 결과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예제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템플릿 중에 하나이고요. 아이스크림을 홍보하고 있는 그런 템플릿인데 타겟이 어떤 산업인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핵심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텍스트를 추출하고 나면 임베딩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LLM이 반환한 텍스트에는 제이슨 포맷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제이슨 포맷이 딱 정확하게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괄호가 빠진다든지 포맷이 맞지 않는 그런 문법적인 오류가 있어서 그것들을 조금 코딩으로 보정하는 작업을 거쳤고요. 이 제이슨 포맷에서 밸류만 추출하여 자연어 형태의 문장으로 변환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환된 텍스트를 텍스트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벡터 형태로 변환을 했고요. 고차원의 벡터로 변환할수록 당연히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그만큼 메모리를 많이 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하여 적절한 차원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요소 검색에도 벡터 검색이 들어가 있는데
요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 대상이 수천만 개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모조리 벡터로 변환하는 경우에 메모리가 너무 많이 필요했고요. 제가 오픈 서치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벡터를 양자화하여 메모리를 좀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자화 하실 때도 당연히 검색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해서 적절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벡터로 변환됐으면 벡터를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면 되고요. 챗봇에서는 저희가 파인콘을 사용했는데, 이 당시에는 챗봇 서비스를 POC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었어요. 파인콘은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뭐 부하나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아주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챗봇 대화를 통해서 유저의 컨텍스트를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과 대화를 하며 템플릿의 타입이나 토픽, 컬러, 스타일, 주요 요소가 무엇인지를 획득하도록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고요. 각각의 챗 히스토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두고 사용자의 요건에 대한 정보가 모두 수집이 되면은 이제 최종 데이터베이스에 쿼리할 문장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본 예시에서는 복고 이벤트 홍보 템플릿을 검색해줘라는 쿼리가 작성이 됐고요. 이제 이 쿼리를 앞서 사전 작업했던 것과 동일한 텍스트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벡터로 만든 다음 벡터DB에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벡터DB에서 벡터 유사도 검색을 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복고 이벤트에 어울리는 템플릿들이 추천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템플릿들을 보시면 복고이라는 글자가 없지만 시메틱 서치에 의해서 검색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챗봇 서비스가 향후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잠깐 내려둔 상태이고요. 이 벡터 검색 기능이 기본 템플릿 검색 기능에 통합되어 있어서 지금은 템플릿 검색에서 텍스트 검색만 하셔도 다양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AI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챗봇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 있는데요. 단순한 주제만 입력받는 것이 아니라 다량의 텍스트나 PDF 파일을 통하여 자료를 입력받아서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검색 엔진 도입을 하고 있어요. LLM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가 최신화된 정보를 갖지 않는 문제인 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검색 엔진으로부터 최신화된 정보를 검색을 하고요. 앞서 업스테이지에서 발표한 것처럼 출처를 같이 표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생성 대상 템플릿 개수를 확대를 하고요. 챗봇을 통해 템플릿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생성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미리 캔버스에서 젠 AI를 활용한 서비스 2종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